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보유해야 할 종목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종목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매도 시점의 중요성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매도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피터 린치는 매도 시점을 잘 판단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언제 매도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에서 투자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린치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고성장주와 경기순환주의 특성을 비교하며 각 주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터 린치의 핵심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주식 선택의 중요성과 유형 분석.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식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잘못된 선택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선택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업종이나 지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식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이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업의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생 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식의 유형은 크게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등으로 나뉩니다. 저성장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대형 우량주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고성장주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경기순환주는 경제 상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므로 경제 지표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회생주는 부실 기업이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높은 리턴을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주는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부자의 주식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터 린치의 주식 유형 분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성장형, 배당형, 블루칩 경기민감형, 방어형, 투기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형 주식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 배당형 주식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므로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주식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항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식의 가치는 이익과 자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주식 선택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신중하게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종목 선별과 투자 전략. 종목 선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일하는 산업이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적인 분석을 넘어 실제로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 전략에 있어 피터 린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등 여러 유형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각 주식 유형에 따라 다른 투자 전략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성장주와 경기순환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고성장주는 일반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철저한 재무 분석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경기순환주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매출과 수익이 예측 가능하지만 불황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터 린치는 강조합니다. 투자 타이밍과 기본 분석 또한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는 특정 약품의 예를 들어 타가메트를 제조하는 회사의 주가는 전문가들보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투자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기본적인 분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심리적 요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감정에 휘둘려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잘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자는 항상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은 단순한 숫자 분석을 넘어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3. 피터 린치가 전하는 주식 유형과 투자 전략. 1. 주식 유형의 분류. 주식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장형 주식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의 주식으로 일반적으로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둘째, 배당형 주식은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블루칩 주식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대기업의 주식으로 시장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넷째, 경기민감형 주식은 경제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주식으로 경기 회복기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산주는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식으로 자산가치가 주가보다 낮게 평가될 때 매수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턴어라운드 주식은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핵심 투자 전략.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매수 신호와 자사주 매입. 주식 매수 시점은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터 린치는 내부자 주식 매수와 같은 신호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상승의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한국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투자자의 마음가짐.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매도 시점을 잘못 판단할 경우 기대 이상의 수익을 놓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주에서 수익을 줄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요약.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는 기업에 대한 확신과 철저한 분석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주식 유형. 1. 인기 업종의 인기 주식. 피터 린치는 인기 업종의 인기 주식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본래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2의 암흑에 조심하기. 누군가 어떤 주식을 제2의 암흑이라고 추천할 때 피터 린치는 이를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모방 주식은 종종 원래 주식이 이미 전성기를 지나쳤을 때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유명한 주식의 이름을 따르는 모방 주식에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3. 사업 다각화 기업의 위험. 피터 린치는 사업 다각화 기업이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인수할 경우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필요한 사업 확장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분산시켜 오히려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사업 구조는 투자자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소문주와 도박. 소문주에 대한 투자는 피터 린치에 의해 도박에 비유됩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문이 퍼진 주식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대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멋진 주식. 이름이 멋진 주식, 즉 유행하는 테마의 단어가 붙은 주식은 대개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보편적으로 단기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며 장기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6.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터 린치의 기피하는 주식 유형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처럼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5. 이익과 자산의 중요성. 주식 투자에서 이익과 자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러한 요소들이 좋은 주식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익이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미하며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익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주가는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냅니다. 자산이 많고 안정적인 기업은 경제적 불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항상 기업의 실제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는 시장의 심리, 경제적 요인, 그리고 기업의 이익과 자산에 따라 변동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업의 이익과 자산이 건전하다면 이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실제 가치에 맞춰 조정되기 마련입니다. 주식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주식의 복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의 이익과 자산을 잘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을 요약하자면 이익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익과 자산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터 린치의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이익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PER과 주식 투자 전략.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PER은 회사의 시가총액을 연간 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투자금 회수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이 높을수록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반대로 PER이 낮으면 회수 기간이 짧습니다. 이러한 PER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1. PER의 정의와 중요성.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이고 연간 이익이 $10인 경우 PER은 10이 됩니다. PER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ER이 낮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지며 반대로 PER이 높은 주식은 고평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ER의 계산 방법. PER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0이고 주당 순이익이 $5인 경우 PER은 10이 됩니다. 이처럼 PER은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자들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3. PER의 해석. PER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PER이 낮은 경우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R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에서 PER을 중요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 통제, 가격 인상, 신규 시장 진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 PER과 주식 투자 전략. PER을 활용한 투자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낮은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또한 PER을 다른 지표와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 PER을 활용한 투자 사례. 실제로 PER을 활용한 투자 사례로는 애플과 같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애플은 높은 PER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성과 혁신적인 제품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반면 PER이 낮은 기업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인 기업이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PER은 중요한 지표이지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R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챕터 7. 종목 선정 및 관리의 중요성.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에 의존하기보다 좋은 기업을 직접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목 선정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선정의 기본 원칙은 단순히 주식 가격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무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제품의 인기도, 그리고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선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스토리를 검토하고 이익과 제품의 인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증가하고 고객의 피드백이 긍정적이라면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특히 성장주에 투자했다면 성장 초기인지 고성장기인지 심지어 성수기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성숙기나 포화기에 접어들면 사업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므로 이를 감안하여 종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산업 동향과 경제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의 내부자 매입이나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진이 자사의 미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주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가가 쉽게 하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지표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당의 크기와 증가 속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당 비율이 낮은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와 장기 성장률을 분석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우량주에 대한 종목 관리는 경기, 순환주와 함께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함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8. 주식 보유 종목 수에 대한 피터 린치의 조언.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최소 3개에서 10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이는 투자자가 각 종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해당 종목 모두를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며 분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즉, 단순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여러 유형의 주식을 포함하면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우량주와 고성장주를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우량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성장주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형 우량주라도 과대평가된 경우에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종목의 재무 상태, 시장 위치, 성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는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에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젊은 투자자는 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린치는 젊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피터 린치의 조언은 단순히 주식 보유 종목 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터 린치의 조언은 주식 투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9. 주식 보유수와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주식 투자에서 보유하는 종목의 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3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지고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호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러 경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은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른 주식 유형 분배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목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피터 린치는 매력적인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익 구조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기업이 없을 때는 마음에 드는 주식이 나타날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위험 관리와 손실 최소화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회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조언을 바탕으로 본인이 믿는 기업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올바른 전략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1. 매도 신호 감지하는 법.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매도 신호를 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도 신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주식을 팔아야 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더 큰 손실을 피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터 린치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의 조언을 참고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매도를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고비 증가가 이익 감소로 이어질 때입니다. 광고는 회사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광고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도 이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신제품 개발이 없고 연구개발비를 삭감하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은 신제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비싼 인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줄어든 회사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 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잉여 자금이 없을 경우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잉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 신호로 봐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배당 수익률이 감소한다면 투자자들이 다른 제안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 후 재매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훼손될 때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자는 본인이 선택한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매도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매도 신호를 정확히 감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터 린치의 조언을 잊지 마세요.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집중하고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실한 분석과 꾸준한 관찰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2. 매도 신호와 고성장주 관리. 1. 피터 린치와 매도 신호.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도 신호는 여러가지 경제적 또는 기업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시장에서의 위치가 위협받을 때 매도 신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제품 성과 저조 시 매도 신호. 신제품의 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경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매도 신호로 여겨집니다.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지 못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경제 침체와 주요 사업부의 취약성. 주요 사업부가 경제에 취약할 경우 매도가 적절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해당 사업부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매도 신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원가 상승과 수요 감소. 기업의 원가가 상승하고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은 매도 신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원가 상승은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고 수요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지표를 통해 매도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5. 고성장기의 종료와 재고 증가. 고성장주의 성숙기로 전환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고성장주가 성숙기로 접어들면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고가 증가하거나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매도의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고성장기의 종료 시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기관 투자자와의 관계. 기관 투자자들의 과장된 스토리와 비싼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도 고려는 필수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 큰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7. 매도 시점 파악하기.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3050% 상승했을 때 매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본적인 기업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투자자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성장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매도 신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신호를 적절히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항상 시장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챕터 3. 회생주 매도 시점의 판단 기준. 회생주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돌아온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생주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매도 시점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주를 매도하는 최적의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주 매도 시점의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의 증가가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한 후에도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는 매도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의 빠른 증가입니다.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이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 전망 대비 부풀려진 주가 수익률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고객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을 경우에도 매도 신호로 간주됩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주를 매도할 때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의 반응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매도 전략은 기업 사냥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업 사냥꾼이란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인수하려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주 매도 시점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숫자나 지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회생주를 매도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주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잘 이해하고 매도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주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지만 올바른 판단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주식 투자에서 피해야 할 12가지 어리석은 생각. 투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류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 더 떨어질 수 있으며 바닥에서 주식을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내하고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하며 칼이 땅에 부딪히고 멈춘 후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해서 서둘러 매도하는 것은 이릅니다. 회사의 기본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회사의 스토리에 기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가의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지 않아서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의 성과는 가격의 변동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전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투자 성과는 가격과 전망의 혼동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감정적 반응을 지양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개입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얻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고위험 고수익의 게임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화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믿는 투자 전략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리서치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결정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투자 전략을 맹신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챕터 5. 주식 투자와 리스크 관리 전략.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은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터 린치와 같은 유명한 투자자의 전략을 참고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그의 투자 철학과 전략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며 그 기간 동안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주식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항상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 중 하나는 하이브리드 투자입니다. 그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식에 투자하며 각각의 주식에 맞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고 저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피터 린치의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장기 투자가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신경 쓰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터 린치의 전략을 참고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챕터 6. 주식 투자 전 고려해야 할 질문들. 1. 주택 소유 여부와 자산 관리. 주식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인플레이션 방어에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집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여유 자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 관리는 투자 시 더 큰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앞서 부동산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자금 필요성 평가.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투자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식 투자에 사용할 자금은 가까운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비나 긴급 자금으로 사용할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여유가 있는 자금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자질의 중요성.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는 심리적 자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심, 자신감,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준비가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시장 예측보다 좋은 종목 찾기.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산업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5. 소문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과 대화의 변화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열광하거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이는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소문과 반응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이러한 요소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금융생활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